대한민국 해군의 해역 함대를 이끌 주역인 차기 호위함 FFX 배치 3 건조 계약이 체결됩니다. 현재 전력화하고 있는 FFX2 대국보다도 선체가 훨씬 더 커지고 강력한 레이더를 갖추게 되는데요.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최근 방사청 관계자를 인용해 FXX 배치 3 건조 계약이 내년 1분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초도 한 명과 정확한 크기가 결정되지는 않은 차기 호위함 배치는 초도함 설계와 건조에는 3억 8천만 달러, 약 4,500억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배치 수리는 총 6척이 건조될 것이라고 제인스닷컴은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방사청은 지난 2011년 10월에 현대중공업과 배치 수리 기본 설계를 위한 166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죠. 배치 시기가 모두 건조되면 한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사업도 일단 완성되는데요. 해군은 연안전력의 핵심인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호위함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펼쳐왔죠. 모두 20척이 건조될 신형 호위함 사업은 신기술 적용을 위해 3차례에 걸쳐 함정을 개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을 앞둔 배치 수리 호위함은 이 사업이 건조하는 함정의 최종 결정판입니다. 해군은 2011년부터 배출한 호위함을 건조하기 시작해 배치 이후 건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함대의 계함 역할을 맡을 배치 1대 잠수함 전 능력을 대폭 보강한 배치2에 이은 배치 수리는 이전 함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최신 함정으로 분류됩니다. 최대 특징은 대공 탐색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점인데 위상 배열 레이더 등 각종 탐색 장비를 하나로 합친 통합 마스트가 외관상 별 포인트입니다. 동급 함정의 최대 기술적 난제인 레이더와 탐색 체계의 무장 통제 시스템은 한화탈레스가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전 호위함인 배치2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텔스 설계 적용이 늘어났고 톤도 다소 증가했습니다. 사면에 레이더를 달아 이론적으로는 미니 3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력한 대공 탐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탑재 대공 미사일 수가 적을 뿐 탐지 능력은 구축함을 능가합니다. 함수 부근에 특수 설계를 도입해 선체 절단을 방지한 점도 특징이죠. 당초 국내 연안 함정으로 개발됐으나 종합적인 성능이 월등하고 파도에 견디는 내파성도 뛰어나 원양 함대 파견용으로 쓰자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호위함 배치 시기의 가장 강력한 성능은 뭘까요? 한마디로 진화 관련 소재의 360도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꼽을 수 있습니다. 360도 위상 배열 레이더는 최신지라 갈륨을 소재로 한 듀얼밴드 방식으로 전방위 다중 위협을 동시에 탐지 추적 대응할 수 있어 강력한 방공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차기 호위함 배치는 X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밴드를 탑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잠 대함 공격 능력과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또 경량화 및 스텔스 성능을 적용해 함의 생동성 향상을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화 갈륨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갈륨 트랜지스터는 미국, 일본의 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레이더 관련 핵심 부품입니다. 레이더 송신부에서 신호를 증폭시키고 들어가려면 실리콘보다 고압, 고효율에 강한 와이드밴드 소재인데요. 신호 변환 속도가 빠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도 적어 고주파용 통 시스템이나 자동차용 전력 시스템에 적합하죠.
실리콘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가량 저항이 낮아 크기는 작으면서도 기존 디바이스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화 칼륨 트랜지스터는 가격이 비싸 그간 군사용과 인공위성 등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돼 왔는데요. 최근 5G 시대를 맞아 통신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방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정부가 기술 이전 제한 및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킨 부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무기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개발 비용도 30% 이상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국산 지뢰 관련 트랜지스터를 적용한 한국산 첨단 무기는 수출에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 소재 관련 시상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엔트리는 S대역 배우가 특급 지역을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소자 설계부터 공정은 물론 측정 및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S대역은 차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뜻하는데요. 해당 주파수는 주로 레이더 장비와 5G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활용되죠. 들어갈 전력 소자가 차세대 반도체 핵심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그간 전량 외상 수입해 사용해 왔습니다. 자,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볼까요? 배치 원인 천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2300톤급 차기 호위함 1번 함인 인천함이 진술이었죠. 이후 시험 운용 기간을 거쳐 실전 배치되어 서해 북방 한계선과 서북 도서방어 임무에 투입됐는데요. 인천함은 7600톤급인 이지스함과 4500톤급인 한국 구축함에 비해 크기도 작고 무장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해군 장교에겐 이지스함이나 한국형 구축함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함정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NLL 경기의 작전과 해상작전의 주역으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초계함급 함정과 1800톤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함정이 바로 차기 호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2020년대까지 배치한 적 배치2에 걸쳐 배치3 6척 등 차기 호위함 20척을 건조해 초계함 및 호위함 퇴역에 따른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배치한 인천급 차기 호위함은 기존 초계함과 호위함에 비해 강력한 무기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는데요. 함정 크기에 비해 무장 특히 대공 미사일이 약하고 최신 함정들이 갖추고 있는 수직 발사관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지요. 해군은 이에 따라 인천함으로 시작된 FX는 6척으로 마무리하고 이보다 약간 크고 강력한 무장을 갖춘 차기 호위함 2단계 즉 배치2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치원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발사관 설치를 위한 비포지션이 아예 없습니다.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배치원인 천급 호위함은 추가적인 성능 개량을 통한 안전하게 원거리에서 대함 미사일과 적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상실하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대공 능력의 부족입니다. 수직발사관이 없으니 샘투더니 SSM이던 본격적인 대공 미사일 운용이 불가능한데요. 인척급에는 더블레스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는 함포든 CIWS든 대공 능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북한이 대선과 하푼과 같은 동급의 전투 능력을 가진 신형 대함 미사일 검정 3호를 실전 배치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인천급의 대공 능력으로는 동시에 한 발에서 두 발 이상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은 탑승 인원을 들고 있습니다. 145명의 인원이 탑승하는데요. 광개토대왕급에 비하면 적지만 울산급에 비하면 차이가 없죠. 해외의 동급 함정들이 자동화를 통해 100명 이내로 운용인원의 수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군에는 이미 많은 대형함의 취역으로 인원을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징병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배치 2대국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기 호위함 배치처는 배치원에는 없는 수직 복사기와 신형 국산 함정 미사일, 국산 대함 미사일, 신형 레이더 및 소나를 갖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에는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함대공 미사일 케이스 ATM과 국산 대작 미사일 홍상어 등이 장착됐죠. 배치설에 대해서는 최근 진수한 3번 함인 소람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함은 인천함 호위함에 비해 대작 능력을 보강했는데요. 서울함은 선체 고정식 응탕기와 구축함이 운영하는 것보다 성능이 향상된 개인턴 배열 응탕기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추진 체계로 가스 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체계를 사용해 수중 방사 소음을 감소시켰는데요. 평소에는 전동 추진을 하고 작전 시에는 가스 터빈을 사용합니다. 무장으로는 5인치 함포와 링스 접근 방어 무기체계 해성 함대함 유도탄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전술함대지 유도탄과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 잠수함을 공격하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죠. 전술함대지 못한 해룡은 사거리 250킬로미터로 함정에서 정련함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탄두 중량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무기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서브 사이트 미사일 슬렛에 따르면 대룡은 길이 5m, 지름 0.4m, 발사 중량은 1.4.5톤입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 레이더 탐지기를 사용하고 위성 관성 합법으로 비행하며 개선된 GPS 재민 배팅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종말 단계 표적을 최종 확인한 후 팝업 기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치원인 천급 호위함의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배수량 2,400톤, 기준 배수량 2,800톤, 만재 배수량 32만 50톤, 길이 113폭 133. 최대의 속력 30노트, 항속거리 4,500해리, 승조원 1,405명입니다. 배지 2대구급 호위함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배수량 2,800, 기준 배수량 3,300톤, 만재 배수량 36만 50톤, 전장 120m, 전폭 14.2, 메타크로스스 1m, 최대 속력 30노트, 항속거리 4,500해리, 승조원 120명. 배치 3 호위함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배기량은 3,500톤, 전장 115했다, 전폭 실험했다, 할 수 없었다, 항속거리 10노트, 기준 8,500km, 승조원 100명. 자, 그럼 호위함 배치 수리는 과연 어떤 함정이 될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형 이상 배열 레이더의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춘 함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치 수리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서울호함에서 보듯 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등을 갖추며 차기 호위함 배치 수리는 강력한 방공 능력과 대잠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실에는 이전 함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최신 함정이라는 것이죠. 배치 수리가 전력화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비록 전체 숫자로는 열세지만 성능적으로는 꼴릴 게 없는 호위함을 보유하게 됩니다.